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북일입니다. 중국의 심장 베이징이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축제 상태여야 될 이 베이징이 오히려 사실상의 반계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 밍바오라고 그러죠. 명보나 또 대만에서 발행되는 자유시보, 찌유시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매체들은 2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전역, 특히 베이징이 반계엄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들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이미 반체제 성향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가택연금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베이징 입경도 막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주택 강제 철거에 항의하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을 벌여왔던 장더리의 아내 장수펑이 최근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이 남편인 장 씨가 3월 25일부터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더더욱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 가까워지면서 감시 인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장수펑은 중국 당국의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자의적인 체포와 수색으로 베이징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와 공안도 체포와 감시, 가택연금과 다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인권운동가들을 통제하고 있고 이들이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보는 장더리 부부의 베이징 집이 2013년 11월 25일 강제 철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웨이치아낭은 이거 인권 관련 네트워크인데요. 이 웨이치아낭은 지난 11일 베이징으로 향하는 각 지역 터미널에서 엄격한 검문이 시작됐고 베이징 방문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지난 15일까지 방해되는 자들을 제거해서 20일에는 어떠한 사각지도 없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초에 양회가 있었죠. 이 양회, 중국 인민대표회의하고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양회라 그러는데 이 양회 때하고 또 6월 4일에 천안문 사태 기념일 등을 앞두고도 인권활동가 등 반체제 성향 인사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대만의 자유시보는 중국 당국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축제와 각종 문화공연을 성대하게 준비하면서도 인력, 물자 이동 등을 철저히 차단해서 이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대로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이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사람과 물자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문을 하고 있고요. 또 베이징 내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베이징 밖으로 추방한다든지 또 가택연금 등으로 외출 자체를 막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명보는 인권 관련 웹사이트인 웨이치아낭을 인용해가지고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터미널, 부두 등에서 검문이 엄격해졌다 그러면서 상방,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상급 정보기관을 찾아가는 일을 상방이라고 하는데 이 상방 경력을 가진 베이징 체류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로 돌아가는 공고가 내려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베이징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베이징 공안당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시내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가가호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 신고된 거주자하고 실제 거주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실거주자가 아닐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등록된 사람하고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는 즉시 연행한다든지 추방 명령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특히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물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물 같은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아예 수도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모든 택배에 대해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발신지 택배회사에서 베이징으로 보내는 모든 택배를 엑스레이 검사기로 검사한 다음에 보안 검색 완료 표시를 붙이고요. 또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택배 회사에서 2차로 다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검사 방식은 오는 7월 1일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가 발달한 중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원석도 자자합니다. 과거에는 이 남부의 광둥성이라든지 상하이, 선전 등에서 보내는 택배가 베이징에 도착하는데 2, 3일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 철저한 검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베이징을 향한 택배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런 소문도 지금 부성합니다. 이런 택배에 대한 검열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을 통한 그 베이징 외곽에서의 음식점 배달, 그러니까 이 베이징 외곽 음식점에서 시내로 음식 배달하는 것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외곽에는 이제 노포들이 있으니까 그 노포들의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위험 물질의 배달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RFA라는 중국어 매체는 이 미국의 망명 중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전 교수죠. 차이샤의 20일 트위터를 인용해가지고 허난성 한 식당에서 로스 치킨을 주문했는데 오늘 가게에서 100주년이라서 그러니까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징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각 공항과 기차역에서의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액체 수화물에 대한 검색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역시 이 폭발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베이징의 9개 주요 행정구역에서는 오는 7월 1일까지 드론을 포함한 모형 항공기, 또 연, 풍선, 모든 이런 비행 물체 또한 금지가 됐습니다. 베이징 데일리가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 역시 금지가 됐습니다. 한편 이 천안문 광장을 비롯해 가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 수도박물관, 또 뭐 베이징 올림픽 공원, 뭐 이런 모두가 다 폐쇄 조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23일부터 이미 천안문 광장에 대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고요. 26일부터는 자금성 관광객 출입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 열리는 기간에는 대규모의 교통 통제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이징의 긴장은 최고조입니다. 마치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7월 1일 행사 당일에는 이 천안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까지도 제한하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또 천안문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는 무선 통신 사용도 금지됩니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미 강화가 됐고 유흥업소에서는 영업 자제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요. 탐지견을 이끄는 군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20일 베이징의 한 시민은 숭어문 거리에 수십 마리의 개와 수십 명의 공안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 곳곳에는 붉은 완장을 단 감시원들이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는 베이징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인민들과 권력층의 괴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인민들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라고 그는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 의안도 24일 천안문 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거대한 버스 차벽 동영상을 올리면서 현재의 베이징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대기온시와 중국어판도 24일 총으로 무장한 특별공안들이 이 베이징의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동영상 캡처 장면을 올리면서 계엄군인 듯 보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숫자의 군복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17일 중국 공산당 류허 부총리가 국무원 안보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돼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 그러면 사실 중국 전 인민의 축제로 치러져야 정상일 겁니다. 세춘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은 22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기자협회에 열린 내신 기자들과의 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평등이라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중국인들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춘타오의 말처럼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라 그러면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자신 있게 중국의 인민들과 함께 이 100주년을 축하하고 또 다른 100주년을 기원하자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권은 100주년을 맞는 그 기념일을 인민과는 완전히 분리된 권력자들만의 축제로 벌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민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무섭다는 말은 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권력자들하고 중국 인민들 간에 그만큼 괴리가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민을 위한 공산당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의한, 권력자들을 위한 공산당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언급했던 차이샤는 그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총, 돈, 첨단 감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잡고 싶으면 잡고 차단하고 싶으면 차단하는데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축하 행사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장례로 치를 것인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여러모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의 현실은 그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인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평등을 외치는 그들의 주장 자체가 인민을 속이고 희롱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인민을 두려워하는 공산당, 이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정치적 단체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죠. 중국의 암행어사 기관으로 불리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서 1930년대 공산당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를 소개했습니다. 기율검사위원회는 그러면서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맹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걸 보면 딱 조폭 집단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민 이후에 군림하면서 인민을 폭압적으로 억누르는 조폭과 같은 집단,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입니다. 그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국 인민이 살 길이고 그것이 또 그래야지 중국의 미래도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